황태의 장국 한 번쯤 드셔보셨죠? 속이 불편할 때, 몸이 찌뿌드드할 때 저절로 찾게 되는 그 국물. 그런데 왜 먹으면 괜찮아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실 황태에는 우리 간을 지키는 성분이 세 가지나 동시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주인공은 명태입니다. 생물, 동태, 코다리, 황태, 북어 이름이 많지만 전부 같은 생선이에요. 타우린, 메티오닌, 아스파라긴산, 이 세 성분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형태로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우리 몸 안에서 가장 바쁜 장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을 처리해요. 음식 속 영양소를 분해하고 저장하고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여러 효소와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간이 일을 잘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해요. 혈당 조절에 쓰이는 효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독소를 무력화하는 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특정 아미노산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아미노산들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간이 지치고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술 한잔해도 다음 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이 아미노산들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황태와 북어에 그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단백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황태가 특별한 이유, 훨씬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타우린이에요. 타우린이라고 하면 에너지 드링크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타우린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량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타우린이 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담즙산을 만드는 거예요. 담즙산은 지방을 소화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타우린이 충분하면 담즙산이 잘 만들어지고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니까 지방간 위험도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황태 100g에는 타우린이 약 400에서 800mg 들어있어요. 이게 꽤 많은 양이에요. 문어, 오징어에 타우린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황태도 그에 못지않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황태의 장국 한 그릇을 끓이면 황태 50g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타우린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황태국이 속을 풀어준다고 느끼는 게 단순한 따뜻한 국물 때문이 아니에요. 타우린이 간의 담즙산 생성을 도와 지방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타우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성분 메티오닌. 이 성분은 황태에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두 번째는 메티오닌이에요. 메티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란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간에서 메티오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SAM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SAM이 뭔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은 독소를 중화할 때 특정 효소를 써요. 그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티오닌에서 만들어지는 SAM이 꼭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메티오닌은 간 해독 시스템의 원료 창고 같은 거예요. 메티오닌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연구에서 메티오닌 결핍이 지속될 경우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됐어요. 간이 해독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황태가 메티오닌 공급에 특히 좋은 이유가 있어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농축되거든요. 생명태 100g에서 얻는 메티오닌보다 황태 50g에서 얻는 메티오닌이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타우린과 메티오닌까지 챙겼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어도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 세 번째 성분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파라긴산이에요. 이름이 낯설죠? 사실 아스파라거스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명태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간에서 일어나는 피로 물질 제거와 관련이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 근육에서 암모니아라는 피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가 혈액에 쌓이면 무기력함,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간이 이걸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스파라긴산은 이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술을 드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일부 연구에서 아스파라긴산이 이분해 과정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황태의 장국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타우린이 담즙산을 만들고 메티오닌이 해독 효소의 원료를 채우고 아스파라긴산이 피로 물질 제거를 돕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죠.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성분을 가장 잘 챙기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자, 가장 실용적인 파트예요. 명태는 형태별로 타우린과 메티오닌 함량이 꽤 달라요. 생명태나 동태는 100g에 단백질이 약 17g 정도예요. 코다리는 50g 내외로 올라가요. 그런데 황태는요,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7g에서 80g 이상이에요. 건조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소가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태 50g이면 생명태 200g 이상에 해당하는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적게 먹고도 성분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거죠.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꼭 찬물에 30분에서 60분 정도 불려서 쓰세요. 너무 오래 불리면 타우린 같은 수용성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갈 수 있어요. 30분이 딱 적당해요. 권장 섭취 빈도는 주 23회, 1회에 황태 50g 정도예요. 황태국 한 그릇을 기준으로 하면 적당한 양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황태를 충분히 불려서 나트륨을 줄이고 간장이나 소금을 최소화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명태에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태의 장국, 이제 왜 속이 풀리는지 아셨죠? 결국 명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간은 매일 묵묵히 일하고 있어요. 타우린으로 지방을 소화하고 메티오닌으로 독소를 해체하고 아스파라긴산으로 피로 물질을 내보내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황태예요. 오늘부터 황태의 장국, 해장으로만 아니라 간 보호 루틴으로 주 23회 드셔보세요. 저도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